이 영상은 국민의힘 경선 토론장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가면을 쓴 채 위선으로 포장된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극심한 고통과 탄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당시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적폐청산 수사의 핵심 집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재인 검사 시절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국민들에게는 그 시절이 바로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보수 인사들이 검찰청으로 끌려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에 200여 명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또 무려 6명이 극심한 검찰의 압박 끝에 생을 마감하는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수를 향한 그 칼날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충견 사냥개 노릇을 하며 자유우파 전체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 피바람의 주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거센 광기와 광풍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선 위를 걷는 심정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검찰 조직의 사냥개를 데리고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인 탄압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하나 둘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모멸, 불신,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고 결국 정권 교체라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보수 진영을 지키지 못했다는 통한 그리고 배신자들 속에서 혼자 고립되어 싸워야 하는 고독한 순간 그 모든 울분과 처절함이 오늘날 윤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사선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이겨낸 승리.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는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독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 곁에 있어야 할 한동훈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이 사선 위에서 외롭게 싸우던 그 순간 한동훈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신뢰를 배반하고 정권 교체 후에 국민의힘 안에 따로 다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탄압을 견뎌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위기 속에서 20년 지기 형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한동훈의 진짜 얼굴입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나라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된 인물이 바로 또 한동훈입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과 함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뿌리부터 흔들어댔습니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려고 할 때 한동훈은 정파적 계산을 앞세워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함께 살리려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챙기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수의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 칼춤을 췄던 그 현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같은 배신이 반복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단순한 개인의 야망을 넘어서 보수 진영 전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를 완전 분열시켜버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조작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시나리오까지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전복하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꾀하고 있었던 것은 보수의 발전이 아니라 보수의 파괴, 보수의 몰락이었습니다. 어제 4월 25일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동훈의 배신과 뻔뻔함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논란을 두고도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없었다며 대통령과 협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항전의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한동훈의 허상은 이미 철저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발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재명이가 형수를 향해서 쏟아냈던 막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족을 향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해 아주 저급한 언어를 잔인하게 사용했던 한동훈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간적 품격의 문제입니다. 이 파격적인 저열함은 한동훈이 결코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동훈은 당대표 시절에 온 가족을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원 게시판의 여론 조작입니다. 가족을 동원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치졸한 방법, 이것이야말로 보수를 몰락시키는 모렴치의 전형입니다. 당원 게시판은 민주적인 토론의 장입니다.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을 공작 정치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한동훈은 홍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성 비하 발언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이중잣대를 보였습니다.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을 침소붕대하면서 보수의 품격을 운운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수의 품격을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보수를 갈라놓은 뒤에 이제 당당하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보수를 분열시키렸던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뻔뻔한 도전은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윤 대통령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야욕, 그 끝은 파렴치한 몰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배신자를 대통령으로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파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동훈에게 그 본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결국 그 내면의 바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동훈의 언어는 더 이상 보수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좌빨의 표현, 좌빨의 언어 그대로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응원합니다님, 신한철님, 김지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